한 번씩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들어봐도 괜찮아. 일단 거기 재우쌤이 진도를 못 나가면은 그 화원 내용을 나갈 수도 있어. 네가 원하는 대로 나가줄 거야. 어차피 지금 현재 너가 한 명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은 다 네가 결정하는 거야. 그 첫 번째 문제부터 볼까? 용어부터 정리해야 돼. 혹시 기체를 모은다를 용어로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기체를 모은다. 기체를 모은다. 오, 비슷한데? 기체를 모은다. 얘는 우리는 항상 너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AI도 하나 같이 하면서 하자. AI. 너도 같이 참여하자. 여기 저거 하면서. 너 재미나이가 좋아, GPT가? 나는 재미나이를 더 많이 쓰고 GPT가 헛소리 해야 돼가지고. 재미나이 오랜만이야. 그게 말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알겠어. 저는 사용자들과 대화할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답니다. 알겠어. 이제 질문이 있어. 지금 내가 학생과 대화 중인데 용어 정리를 하려고 하거든. 기체를 모으는 거를 부사로 뭐라고 그래? 기체를 모으는 것을 두 글자로 모은다고 하죠. 혹시 다른 표현을 찾으시나요? 두 글자로 모은다고 한다고? 제가 잘못 설명드렸네요. 기체를 모으는 것을 두 글자로 포집이라고 합니다. 혹시 포집이라고. 잘했어요. 내가 원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기체를 모으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포집이라고 부릅니다. 다행이네요. 포집 방법이 몇 가지 있는 줄 알아? 언제든 이제 실험할 때 기체를 모으거든. 모으는 방법 세 가지가 있거든. 혹시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좋아, 재미나이 기체를 모으는 방법 세 가지 알려줘봐. 방법에는 주로 수상치환법, 하방치환법, 상방치환법이 등이 있다. 지금 뭐 있지? 야, 너 간만에 너 잘했다. 그래서 기체를 모으는 어떤 방법은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됐어. 잠깐 대기해. 내가 물어볼 때까지 조용히 있어. 기체를 모으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수상치환. 거기 그 비밀 공간이나 뒤에 보면 줄 노트가 있어. 내가 이 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잘못 만들었어. 이게 왼쪽 페이지에 오고 오른쪽 페이지에 줄이 와야 되는데 지금 약간 이상하게 됐는데 네가 알아서 빈 공간 어차피 있으니까 쓰면 돼. 아니 여기서는 지금 문제 내용을 봐야 되니까 왼쪽 페이지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야. 수상치환하고 상방치환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방치환. 수상치환법과 상방치환법에 대해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어. 근데 치환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 치환이라는 뜻. 치환은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대신 바꾸는 것을 의미해요. 한번 하지. 기체를 모을 때는 용기 안에 있던 다른 물질을 기체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그래서 잠깐만 이거 담배 아니야. 담배 안 해. 분필이 들었어. 치환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자리를 바꾼다라는 뜻이야. 치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얘를 화학 반응으로 얘기를 하면은 너가 이제 스타지. 스타 혹시 여친 있어? 맞아요. 화학에서는 어떤 특정 최근에 해보셨어. 여친 이름 다른 뭐야?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치환. 구여친.
혹시 네.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하신가요? 이나라고 하시면 원래 이나하고 스타가 이제 그 커플이었어. 근데 기존에 그냥 상식 얘기하자. 얘가 약간 적당한 외모, 적당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 혹시 드라마나 너 만화 조용히 있어. 그래서 적당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이제 미래의 이상형 연예인 있어? 너 원하는 연예인? 이채영, 프로미스 나인. 너 누군지 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군요. 혹시 뭐 채영이라는 연예인이 있어. 얘가 이제 외모가 훌륭해. 제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럴 때 이런 거를 반응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나와 채영이 중에서 반응성이 더 좋은 물질이 있다라고 했어.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사람도 반응성을 볼 수 있지. 외모가 훌륭한 반응성이 가장 좋을 거다. 그러면 이나를 버리고 그 자리에 채영이 이렇게 들어오는 반응을 우리는 치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좋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요게 말씀하시나요? 중학교 과정에 나오긴 나와요. 중학교 과정에 이런 게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를 들면 Fe2O3라는 물질이 중학교 과정에 나옵니다. 치환 반응에 비유하여 설명해 주시거든요. 알겠어요. 이제 그래. 너 눈도 없잖아. 괜히 나대지 말고 기다려봐.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알겠어. 더 보충할 내용이 있으신가요? 알겠어. 아니 그래서 Fe2O3라고 하는 게 있는데 Fe2O3가 이제 철광석을 구성하는 그런 성분이거든. 이게 자연 상태에서 어떤 색깔을 띠냐면 약간 빨간색을 띠어요. 이게 뭐랑 유사하냐면은 P라고 보면 돼. 우리 P가 무슨 색깔이야? 철광석의 주성 빨간색. 우리 P에는 적혈구라는 부분이 있는데 과학 개념을 이야기 형식으로 잠깐만, 너 조용히 있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너무 나댄다. 우리 적혈구라는 애가 있는데 우리 적혈구 안에는 페모글로빈이라는 성분 들어봤어요? 혹시 기호를 어떻게 쓰는 줄 알아요? 페모글로빈 처음 들어봐? 그냥 눈으로 익혀도 HB라고 불리우는 놈인데 얘네들이 뭘 기반으로 하는 굉장히 커다란 물질인데 철을 기반으로 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얘가 뭐랑 결합을 하냐? 산소랑 결합을 하게 빨간색으로 나타내게 돼. 우리 피가 빨간색인 이유가 누구 때문이야? 헤모글로빈 안에 있는 누구 때문에? 철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얘가 이렇게 자연 상태에 철광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정의만 일단 알아놓을까? 이건 적어놔야 되는데 자연 상태에 이거는 만약에 화원이나 이거는 통합과학에 나오는 얘기예요. 금속하고 비금속의 정의인데 알고 있어요. 금속 정의 알고 있어요? 금속이 뭔지? 전기가 통하는 물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금속의 성질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너 춥냐? 이거 끄면 안 될까? 너 계속 켜놓는 게 좋아? 끄는 게 좋아? 괜찮아?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방 안의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어가지고 목을 아프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놓쳐놓은 아까 내가 커피를 어디 갖고 왔는데 놔두고 왔나? 밖에서 대기하다가 이게 건조하면은 목에 있는 점막들을 마르게 하거든. 마르게 하면은 그 점막들이 바이러스를 붙게 이렇게 중간에 걸러줘야 되는데 바로 폐로 다이렉트로 들어가.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바로 폐로 들어가가지고 바로 감기거든. 그래서 너무 따뜻하면 감기거든. 하여튼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네가 말한 게 틀리지 않아. 이 금속한테는 이런 데가 있어. 자유전자라는 게 있어. 말 그대로 자유전자가 있는데 이 모든 금속이나 비금속에는요 원자를 구성하는 센터에는 뭐가 있어요? 맞아. 핵이 있어요. 근데 핵이 있는데 이 핵은 뭘 띠고 있냐? 전기적으로
플러스를 띄고 있는 걸 알고 있죠. 그럼 나머지 전자들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전자가 자유롭다 라는 얘기는 핵과 전자 사이의 힘이 강하다는 얘기일까요? 약하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핵과 전자 사이의 힘, 이거는 이게 눈으로만 익혀보세요. 이 둘 사이의 힘을 전기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전기력은 뭐에 반비례하고 뭐에 비례할까? 좋아, 이렇게 한번 따져보죠. 다시 돌아옵시다. 지금 스타와 다시 이나가 커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당연히 얘하고 얘 사이에도 모든 물질은 다 전기력이 존재하는데요. 뭐 화학은 다 마찬가지예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든 분자와 분자 사이든 잘 모르겠으면 어떤 힘이 존재해? 전기력이 존재해요. 그럼 전기력이 존재하는데 당연히 이 둘 사이의 애정의 정도는 뭐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할까? 첫 번째 이렇게 보죠. 좋아하는 정도. 얘 비례한다라고 하죠. 물론 얘가 얘를 좋아할 수도 있고 어중간 더 많이 좋아할 수도 있겠죠. 좋아하는 정도에 비례할 것이고 뭐에 반비례할까? 안 좋아하는 정도. 그런 거 말고 우리나라 속담이 있거든요. 어떤 속담이 있냐면은 이게 장거리 연애냐 아니면은 뭐 근거리 연애 들어봤어? 장거리 연애? 그럼 보통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죠. 매번 생활을 같이 하다가 같이 뭐 학원을 다니다가 아니면 같은 반이다가 반이 헤어지거나 그러면 갑자기 애정의 정도가 어떻게 돼? 떨어지죠. 그러면 뭐라고 보시면 둘 사이 얘와 얘의 뭐에 거리에 반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보면은 좋아하는 종족이 거리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정도가 전기력에서는 그 전기력을 결정하는 게 뭐냐? 전하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플러스가 얼마나 많은지, 마이너스가 얼마나 많은지 전하량입니다. 거리분의 전하량에 비례하는데 어떻게 이 둘의 관계는 홀로 존재할 수 없어요. 무조건 서로 뭐 해야 돼? 상호작용해야 돼. 그러니까 곱하기 뭐가 됩니다. 똑같이 거리 곱하기 전하량을 하면 되는데 그럼 이 전하량은 누구의 전하량이 되는 것이고 얘의 전하량이 되는 것이고 얘는 누구의 전하량이 돼? 얘의 전하량이 되겠죠. 뭐 거리는 똑같이 공유를 하니까 둘 사이의 거리가 되니까 그러면 나머지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런 상수라 이 상수는요 뭐 할 필요 없냐 외울 필요는 없어요. 문제에서 뭐 하는 거야?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쓰면요 전기력 F 이퀄 R 제곱분의 R 제곱 R이 바로 뭐겠어? 둘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상수 보통 이걸 상수는 K라고 쓰거든요. 이게 쿨롱 상수라고 하는 그런 상수예요. 얘는 Q1, Q2 이런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전하량에 비례하고 뭐에?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하고 우리가 제곱이 뭔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홀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상호작용하면 보통 뭘 쓰는 거야? 제곱이라는 게 들어가게 돼요. 하여튼 이 거리가 존재하는데 얘와 얘 사이에 전기력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보통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는 물리 시간에 배우겠지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성이 뭔 줄 알아요? 움직이는 계속 움직이면 이제 뭐 물리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이거를 되게 잘하거든요. 서술을 되게 잘하거든요. 설명을 되게 잘하니까 나중에 영재고나 과거에서 물어보면은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대답을 하세요. 매우 어떻게 보이냐? 똑똑해 보여요. 우리의 목적은 똑똑한 건 불가능해요.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똑똑한 건 불가능하고 똑똑해 보이게 하는 거죠. 그냥 너가 만약에 어떤 여성이랑 연애를 해. 그냥 맨 얼굴을 보통 다 요즘 화장하진 않지만 맨 얼굴을 보는 거야? 아니면 화장한 얼굴을 보는 거야?
그렇죠. 화장하는 얼굴을 보고. 우리는 화장을 지울 때까지는 걔의 맨 얼굴을 알 수가 없어. 화장을 하는 것처럼, 마치 뭐 한 것처럼 보여? 이쁜 것처럼 보인 상태에서 호감을 느끼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나를 갖다가 어떻게 보여? 똑똑해 보이고, 멋져 보이면 뭐하니? 뽑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과거는 면접이거든요. 이게 대면을 하는 거야. 대면을 할 때, 지식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 외모도 중요해. 그게 운반인데, 지금 농담 안 해요. 남학생의 경우는 면접관이 뭐인 경우가 유리하냐? 여자가 유리해. 그래서 만약에 그게 그 아줌마가 니네 나이 또래가 있으면은 말 잘 듣게 착하게 생긴 아들 또래라든가 뭐 자기 이상향이면 조금 더 호감을 가져. 앞으로 걔 가르칠 거니까 이왕이면 수업할 때 저 새끼 싸가지 없어 이런 애를 가르치겠어? 아니면 호감 가는 애를 가르치겠어? 호감 가는 애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고 적극적인 사람 이렇게 보이는 연습만 하면 돼. 근데 마치 계속 연기를 하잖아. 연기하다 보면 계속 착각을 해. 내가 그런 사람인가? 착각을 하게 돼. 세뇌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하여튼 뭐 그건 여담이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금속으로 금속이라고 하면은 자유전자가 존재하는 자유전자 유출되면 자유전자가 있다라는 얘기는 핵과 전자 간의 힘이 어떻다는 얘기야? 약하다라는 얘기. 그래서 금속의 정의는요, 전자를 잘 주는 물질을 뭐라고 얘기하냐? 금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럼 반면에 비금속은 뭘까? 그것이 잘 받으려고 하는 물질이에요. 얘는 핵의 힘이 어떨까? 강해. 그래서 전자를 내 거야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죠. 주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반응을 다 해요. 금속과 비금속이 잘 만나서 화합물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그게 NaC예요. 나중에 주기율표 같은 거 설명하겠지만 잘 모르겠으면 끝에 미음자로 끝나는 애들은 금속들이 많아요. 나트륨, 알루미늄, 프라이슘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아인슈타인륨 아니 끝에 미음자로 끝나면 웬만하면 뭐야? 금속이야. 정확히는 주기율표라고 하는 걸 그려보게 되는데 혹시 주기율표 알아요? 네. 주기율표 20번까지 외울 수 있어요? 오래 걸려. 선생님이 한 방에 외우는 거 알려드릴게요. 여기 앞에 맨 위에 수소하고 헬륨이면 알죠? 일단 우리 1대1밖에 없으니까 등수가 영상을 안 보겠죠. 일단 약간 야동 버전이 있어요. 약간 야한 버전이 있는데 해변에 갔더니 LI 별 이제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이 비키니를 입고 있어요. 비키니가 이제 뭐냐면은 갑자기 이게 끈이 풀어진 거죠. 오픈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만 합시다. 이거 그냥 잘못하다 범죄자로 끌려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남자끼리는 추행은 아니니까. 그럼 여기까지가 하면 몇 번까지냐면은 그걸 다 오랜만에 하면 이게 9번까지. 내가 보통 수능할 때부터 하는 9번까지 하면은 이게 돼. 그 다음에 이제 헬륨 밑에 누가 있는 줄 알아요? 네온이 있어요. 이걸 해서 보면은 LI 별 비키니 오픈. 오픈했네 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처음 비키니 오픈을 본 거지. 남자 입장에서는 어떠냐? DNA 본능이 이제 오르면서 뭐 할 수밖에 없냐? 목이 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콜라를 처먹어요. 나만 알지 펩시 콜라 하면은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에 콜라 먹고 트름 이렇게 하면은 캬 해서 어디까지? 20번까지 만들어지고요. 제가 남녀가 공통으로 있을 때는 이 버전 말고 다른 갱스터 버전이나 다른 버전으로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보통 한 번 되면 비키니 오픈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한번 끝났는데 이거를 갖다가 해서 다 외우고 원래는 모든 아이들이 그럼 기본 20번까지는 외우고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통합과학 하면 주기율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화원은 이걸 알고 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이고 그때요 이쪽 왼쪽 아래가 되면은 힘이 약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얘네들은 무시합니다. 얘네들은 그냥 중립이야. 난 전자를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아. 이런 애들을 unactivation gas라고 불러요. 들어봤어요? 비활성. 예, 비활성 기체. 들어봤죠. 얘네들은 전자를 모아주도 않고 모아주도 않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 그럼 여기 있는 이런 애들 하면 오른쪽 아래, 오른쪽 위에 이런 애들은 전자를 모아는 애들이야? 잘 받는 애들이야. 그럼 어떤 게 가장 이상적이겠어? 얘랑 얘가 가장 궁합이 잘 맞아. 물론 이쪽에 잘 맞긴 한데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전자를 하나 주는 애들, 2개 주는 애들, 3개 주는 애들. 얘는 어떤 애들? 전화를 하나 받고, 2개 받고, 3개 받고. 그럼 개수가 맞아요. 그럼 예를 들면은 H는 몇 개 주느냐? 하나. O는 몇 개 받아요? 2개. 그럼 당연히 얘랑 얘랑 궁합이 맞으려면은 H가 몇 개 필요해? 2개. 그래서 H2. 이런 형식으로 주기율표를 보면은 이게 둘이 만나면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겠구나라는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일단 이해 갔어? 그래서 일단 금속, 비금속의 요거만큼은 기억하자. 금속은 정의가 뭐다? 전자를 잘 주려고 한다. 만약에 금속성이 크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전자를 더 잘 주느냐 아니면 더 못 주느냐. 더 잘 줄수록 금속성이 크다라고 얘기해. 그럼 비금속성이 크다. 그럼 어떻게 될까? 더 잘 맞는 거지. 왼쪽 아래 금속성 크다, 비금속성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네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금속성이 크기 때문에 전자를 잘 준 놈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렀고? 자유전자라고 불렀고 이 자유전자가 반짝반짝거리게 하고 열과 전기를 잘 통하게 합니다. 중학교 내신에도 그 내용은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뭐까지는 알고 있었냐? 금속이면은 반짝반짝 광택이 있고 여기 자주내가 빛을 반사하거든요. 그 다음에 열과 전기를 어떻더라? 잘 통하게 하더라. 이런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 바로 시작하기 전에 뭐 정도는 정리를 해놓느냐? 주기율표 정도하고 뭐하고 수상치환하고 여기 금속하고 비금속 정도는 알아두도록 합시다. 오케이? 맞춰서 나가야지. 이게 반복 수업이라 누군가 더 들어오면은 2월 초에 이걸 해야 돼. 아니면 랜덤하게 해야 되겠다. 테마로 하든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적고 다 했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선생님은 필기를 많이 하는 건 원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아니면 대부분 수업 시간에 완벽히 이해하거나 다 외워버리거나 그러면 좋겠지. 이것만 기억해. 화학은 뭐만 잘 이해하면 끝나냐면 전기력만 잘 이해하면 끝나. 그 얘기만 한번 할게. 야, 전기력이 크면 에너지가 많을 것 같아? 적을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했어? 맞아. 뭔가 아까 전에 물리에서 살짝 들었는데 일치 에너지처럼 비교를 하면은 저기 물리적으로 정확하고 그냥 나중에 과거에서 서술을 할 때는 그렇게 보면 돼. 그럼 고체, 액체, 기체가 있다라고 치면은 가장 전기력이 강한 게 누구야? 고체고요. 가장 전기력이 약한 게 누구야? 기체입니다. 그럼 당연히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누가 에너지가 제일 많아? 기체가 제일 많아. 왜 그래요? 우리 고체를 가열하다 보니까 액체가 되고 액체를 가열하니까 뭐가 돼? 기체가 됐어요. 에너지를 공급을 하면은 뭐가 되더라? 기체가 되더라. 따라서 우리는 누가 제일 많은 걸 알 수 있다? 기체가 에너지가 제일 많은 걸 알 수가 있고 내가 이렇게 질문할 거야. 그냥 다짜고짜 힘이 누가 제일 세?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아무 말 안 해도 그 힘은 뭔 거야? 그 힘은 전기력이야.
오케이? 그럼 그 전기력을 화학에서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 아, 분자 간의 인력이 뭐냐? 그럼 그 인력은 다 뭐인 거야? 다 전기력인 거지. 오케이? 오, 훌륭해. 방금 바로 응용력이 대단했어. 이게 정확히 말하면 화학에서의 그 에너지는 전기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를 얘기해. 이걸 화학 에너지라고 얘기해. 똑똑하네. 원래 노트 있으면 노트에 정리하면 더 좋은데 아니면 여기 일단 책 이거 노트 겸 쓰면 되니까. 됐어? 이제 지워도 됐어? 네, 그러면은 이제 수상 치환, 상방 치환, 하방 치환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셋 중에서 가장 좋은 치환 방법은 뭐가 제일 좋냐면은 수상 치환이 제일 좋아. 그러니까 수상 치환이 제일 좋은 거는 어떤 이유에서 제일 좋냐면은 수상 치환은 이렇게 실험 기구가 있어요. 이런 실험 기구가는 물금 실린더라고 있는데요. 들어봤어요? 물금 실린더는 뭐 부피를 재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물금 실린더는 이렇게 물을 가득 이렇게 채운 다음에 이렇게 수조에 물을 역시 가득 집어넣고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손으로 막고 얘를 갖다가 뒤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물이 가득 들어가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 넣으면요 물이 아래로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물이 내려오지 않아요. 물이 왜 내려오지 않는지 혹시 알아요? 가득 넣었는데 안 내려옵니다. 내려오려면 이게 빈 공간이 생겨야 되는데 빈 공간이 없으니까. 빈 공간이 있어도 내려올 수 있어요. 간단하게 실험 한번 해볼까? 너 혹시 컴파스 같은 거 있어? 네, 커피니까. 여기다 물을 넣어볼게요. 여기 있는 이 교재가 거의 1년짜리 그 교재예요. 문제를 골라서 풀 건데 나만 이렇게 표현하니까 지금 여기에 위에 빈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 만약에 이제 컴파스로 여기다 이렇게 하자. 여기다 구멍을 뚫을게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유출해봐. 안 나올 것 같아? 아, 나오긴 나와. 나오다가 멈춰. 표면적일 때만 안 나오긴 하는데 이게 나오다 멈추거든요. 나오다 멈추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가 여기 있는 물을 막 때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액체가 이 면을 때리고 있고 여기서는 공기가 이걸 때리고 있는데 공기가 때리는 힘이 더 크잖아요. 그럼 얘가 못 내려와요. 근데 여기 빈 공간이 있잖아. 빈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빈 공간이 있는데 얘가 내려온단 말이지. 내려오면은 위쪽에 있는 공간이 커진다. 기체의 경우에는 공간이 증가하면은 압력이 작아져요. 혹시 이 법칙 알아요? 공간이 커지면 압력이 감소한다. 예,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감소하게 돼. 그러니까 이 실험은 말 그대로 맞아요. 물이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물이 더 안 나와. 근데 이 실험에서 어떻게 하면 물이 나오냐면은 뚜껑을 열어버리면 물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닫으면 적당히 나오다 멈춥니다. 점점 나오고 멈추게 돼. 그래서 보통 이거 장난 많이 해요. 이거 뭘로는 안 되냐면 콜라는 안 돼요.
콜라는 기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안에 계속 기체가 공급되면은 뚜껑 여과가 똑같은 효과라 콜라로는 안 되는데 기체가 없는 음료는 돼요. 탄산음료가 아닌 거. 그러니까 뭐 오렌지 주스나 이런 거. 그래서 누구한테 오렌지 주스 줄 때 구멍을 하나 뚫든 몇 개 뚫든 상관은 없어요. 구멍을 뚫어놓고 먹어라고 주고 상대방이 뚜껑을 뭐하는 순간 여는 순간 뭐가 나오게 돼? 액체가 나오게 됩니다. 그 액체가 나오는 속도는 수압은 이 물의 높이에 비례하거든요. 그 수압과 액체의 압력 하나 쓰도록 하죠. 요거는 그냥 영재구나 과거에서 나오니까 액체의 압력, 그러니까 기체의 압력은요. 관련해서는 PB는 nRT라는 식을 따라요. 오케이? 그냥 일단 그냥 수식 이건 아무튼 알고 있죠. 배웠죠. 아니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 옛날에 배웠었는데. 이게 워낙 유명한 시기가 PB는 nRT라는 식이에요. 뭐 지금은 이거 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이런 식이 있다고 치고 이건 이 P는 누구의 압력? 기체의 압력이고 P에 대해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V분의 nRT가 되고 이 V가 바로 뭐야? 공간이야. 공간. 다른 걸로 말하면 만약에 기체는 이렇게 돼요. 너가 기체 분자라고 치죠. 너의 부피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강의식이야. 너 자체는 중요하잖아. 앞으로 얼마만큼 움직이는가.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작은 다른 놈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뭐만 중요해? 공간이 얼마인지만 사람이 보는 거니까. 공간이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정확히 말하면 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해서 자기 자신을 뺍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산소가 안 보여. 이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래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에 반비례한다. 이 공간에 관한 법칙을 오일이라고 부르죠. 오케이? 부피하고 압력이 반비례한다. 그 다음에 압력이 뭐에 따라 커지냐면은 분자수에 따라 커지네. 이걸 갖다가 돌턴에 무분학 법칙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법칙 이름은 없어요. 온도가 높아지면 뭐도 커져? 압력은 똑같이 커집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그 이유는 뭐냐면요. 기체의 경우에는 압력이 왜 생기냐면요. 때리기 때문에. 충돌하기 때문에 때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 가서 벽에 한 번 때리고 다음 벽에 때리고 또 벽을 때리는 거야. 이 벽을 몇 번 때리느냐가 결정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의 공간을 반으로 줄였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 줄겠지. 그럼 더 이 벽을 뭐 할까? 많이 때려. 그러면 압력이 뭐 하는 거야? 커지는 거야. 그 다음에 선생님이 두 개로 복제를 해서 선생님이 그냥 복제를 해서 두 개로 바꿨어. 빠방 때렸어. 그런데 당연히 더 많이 때리겠죠. 그럼 충동 횟수에 비례하거든요. 온도가 높아지면摩擦이 빨라져요. 당연히 더 많이 때리겠죠. 이제 그것이 누구에 관한 법칙? 압력에 관한 법칙.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압력은요. 무거운 분자든 가벼운 분자든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산소하고 수소가 있는데 누가 훨씬 무겁냐? 산소가 훨씬 무거워요. 아까 주기율표 그렸죠? 주기율표에서 번호가 커지면 무거워져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질량을 주어지기 일단 그렇게 알아요. 주기율표에서 뭐가 커지면 무거워진다? 번호 숫자, 원자 번호가 커지면 무거워진다. 잘 모르겠으면 자기 원자 번호 곱하기 2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대충 대략적인 무게가 나와요. 근데 영재구나 과거에서는 그건 외우라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상대적 질량이 몇 배다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올 거야. 하여튼 그런데 액체의 경우에는 이게 액체라고 하면은 액체는 진짜 중력, 무게 때문에 나옵니다. 혹시 압력식 알아요? 중학교 때 압력식 한글로 부르면 처음 몰라요? 몰라요? 기억이
기억이 안 나? 중1 때 배운 저 한글로 쓸게요. 압력은 너분의 뭐냐? 면적분의 힘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걸 어떻게 다루냐면 여기 바닥에 스펀지 같은 게 있다. 스펀지에 좀 가벼운 걸 올려놨다. 무거운 걸 올려놨다. 그 다음에 앞에를 뾰족하게 만들었다. 뭉툭하게 만들었다. 누가 아프냐? 뾰족한 게 아프다. 그래서 면적분의 힘, 이 보통 학교에서 또 배우는 거거든요. 힘은 뭐였을까? 단위. 힘 단위를 F 있어요? 줄? 그럼, 야, 괜찮아. 나한테 처음부터 하면 돼. 물리 시간에 안 배웠나? 물리 시간 역학 안 해. 뭐 했어요? 물리 시간 전자기 했나? 야, 그거 갑자기 역학 안 하고 전자기 점프한 건데? 아마 나눠서 할 거야. 전자기랑 역학이랑 나눠서 할 건데, 기본부터 연결해서 갈게요. 그러면은, 힘의 단위는 뭘 쓰냐면요. 뉴턴이라고 하는 거였어. 그 다음에 면적을 쓰는데, 단위를 뭘 쓰냐? 제곱미터라고 하는 걸 씁니다. 뉴턴 퍼 제곱미터를 우리는 PM이라고 파스칼이라고 읽어요. 학자 이름이에요. 수학자 이름이기도 하고 약간 물리학자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은 압력 단위를 뭘 쓴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근데요, 화학에서 이 파스칼도 쓰긴 하지만 다른 걸 써요. 이걸 갖다가 바꿔볼게요. 혹시 힘은 뭐와 뭐의 곱인지 혹시 알아요? 이게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인데 워낙 유명한 식인데 유명한 식이 뭐냐면 F는 MA라는 유명한 식입니다. 혹시 보긴 했어요? 감사해요.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F는 MA 이게 뭐냐면은 이게 운동 제1법칙이고 그다음에 운동 제2법칙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간단해요. 뭐냐면은 힘이 있으면 가속도가 있다. 두 번째, 힘이 없으면 가속도가 없다. 왜냐면 질량은 존재해야 되니까. 아까 말했던 힘이 없으면 가속도가 없다가 운동 제1법칙이고 관성의 법칙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정지하려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하니까 가속도라는 것은 이 가하고 더한다는 가 아니라 뭔가 변화한다는데 속도가 빨라지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게 변화한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힘이 있으면 변화가 있다. 힘이 없으면 변화도 없다. 그때 해당하는 운동 제1법칙이 관성의 법칙이요. 힘이 없으면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변화가 없으려고 하면은 무거운 게 변화가 별로 없으려고 할까? 가벼운 게 변화가 없으려고 할까? 무거워. 그래서 관성 변화가 없으려는 성질은 질량이 크면 클수록, 왜냐면 가속도가 작을수록 관성이 큰 거거든요. 질량이 크면 모두 크다, 관성이 크다가 제1법칙이에요. 그럼 제2법칙은 뭐냐? 가속도는 뭐에 비례하고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뭐한다? 반비례한다. 이게 제2법칙이고요. 가속도의 법칙이야. 제3법칙은 뭐냐? 두 사이의 관계. A랑 B랑 둘이 있으면 얘가 얘한테 강한 힘이나 얘가 얘한테 강한 힘은 서로 뭐하다? 같다. 이런 거를 작용반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간단해. 첫 번째 1법칙은 힘이 없을 때, 2법칙은 힘이 있을 때, 3법칙은 뭐? 힘의 관계. 이렇게 설명해주면 이상적이에요. 알겠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걸 갖다가 화학에서 압력을 써야 되는데요. 화학에서의 압력은 이 힘을 좀 쓸 거예요. 뭐라고 쓸 거냐? 아까 힘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어? 오, 감사해요. MA라고 쓸 수 있어요. MA는 그냥 이렇게 기호로 쓸게요. 그냥 모르겠으니까 여기다가 면적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 M, 우리 질량은요, 이런 게 있어요. 혹시 밀도라고 알아요? 부피분의 질량. 오, 감사해. 네. 부피분의 질량이 돼요. 혹시 과거대 암기고의 시험에 나오면은 이렇게 문자가 싫으면은 한글로 적어도 괜찮아. 한글로 설명. 왜냐 어차피 네가 면접을 할 거니까 한글로 얘기해 주지 됩니다. 그럼 질량을 쓸 건데 그래서 M 대신 M이 질량이에요. M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밀도 곱하기 부피. 밀도 곱하기 부피라고 쓸 수 있겠죠. 일단 써볼게요. 면적 밀도 곱하기 부피 곱하기 가속도. 이거 적을 수 있나요? 그러면 뭔가는 나눠줘요. 뭐가 나눠집니까? 나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 면적하고 부피는 나눠. 그럼 면적하고 부피 나누면 뭐 나와요? 오, 맞아요. 높이가 나와요. 밀도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높이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액체가 있어요. 그럼 이 액체에 여기 이 구멍까지의 압력이 존재하는데 그럼 이거 나오는 압력 때문에 이게 나오거든요. 그럼 뭐 하냐? 이 안에 있는 액체에 뭐가 중요해? 밀도가 일단 중요해. 밀도를 보통 식을 뭘 쓰냐? 로라고 하는 기호를 써요. 근데 우리가 뭐하고 뭐를 곱하냐면 힘 M과 A를 곱하는데 지구에서의 중력에 대한 가속도는요 A 대신에 뭘 쓰냐면은 이 값을 G라고 씁니다. 이 G를 뭐라고 부르냐? 중력 가속도라고 불러. 들어봤죠? 그럼 중력 가속도 쓰니까 가속도 뭐? G. 높이가 뭐가 돼? H. 그래서 액체의 경우에는 무슨 식을 쓰면 돼? 로지 H라고 하는 걸 쓰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공간에 있죠. 이 공간에는 뭐라는 압력이 아래로 작용해? 중력 때문에 뭐라는 게? 로지 H라는 게 작용을 해요. 그 다음에 뭔지는 모르지만 공기 분자가 바깥쪽에 있다가 이 물면 있죠. 물면을 때려요. 그 물면을 때려서 기압이라는 게 작용을 하죠. 그래서 뭐가 더 크면 여기 있는 기압이 더 크면요 이 물이 뭐하지 못하고 내려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 꽉 차 있어요. 그럼 기압이 보통은 얼마만큼 센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쓰면은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들어가면 보통은 물의 경우에 얼마가 1기압 정도 되냐면은 10m가 1기압 정도 돼요. 오케이? 이거 들어봤어요? 아마 오늘 유명한 얘기인데 그럼 10m가 1기압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물 밀도 얼마죠? 네, 물 밀도 보통 1이에요. 중력 가속도 뭐 쓸 수 있냐? G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은 얼마라고? 10m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통 실험을 할 때 물로 실험을 하잖아요. 그럼 10m 실험하면은 실험하다가 암 걸려 죽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둥이 얼마야? 10m야. 아이씨. 실험실이 10m가 안 되네. 그럼 막 다 부시고 이렇게 해야 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야. 10m가 안 돼. 그래서 물로 실험을 할 수 없어서 이걸 좀 줄여야 돼요. 그러면 다른 액체를 써야 되거든요. 밀도가 뭐였을까? 밀도가 좀 큰 거였어요. 그래서 액체 중에 가장 큰 밀도를 가지는 물질이 있어요. 수은을 써요. 그럼 수은 밀도가 되겠죠? 곱하기 G 곱하기 수은은 1기압이 얼마냐면은 76cm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압력을 표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방식이 있냐면 보통 ATM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ATM. 이 ATM이 어디서 왔냐면은 atmosphere에서 왔어요. atmosphere 뜻이 뭐예요? 네, 대기, 공기예요. 그럼 공기 중에 뭔지는 모르지만 그 공기가 어떤 이면이든 액체면이든 뭐해? 싸대기를 막 때려. 뭐 하니까? 충돌을 하니까 생겨요. 오케이? 이걸 갖다가 대기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1기압을 봤더니 물로는 얼마만큼이야? 물로는 방금 썼죠? 물로는 10m만큼이고 누구? 순으로 얼마만큼이야? 76cm만큼인데 걔네들을 쓸 거예요. 그냥 액체는 바로 요 값을 ρGH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알고 있는 거는 적지 않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액체를 실험할 때 어디서 실험을 해? 지구에서 실험을 하거든요. 이미 뭘 알고 있어? 지를 알고 있어. 안 쓸 거야. 근데 로는 중학교 과정으로 보면요 5글자에 나옵니다. 뭘까요? 뭐 이거 여러분 중2 과정 내신에 해당해요. 부피당 질량은 뭐에 해당할까요? 아씨 이거 애매하게 됐다. 이거 물 마셔야 되는데. 뭔가 이거 사고 쳐가지고 나물 한 적 없다. 무시해. 이거 알아서 말이겠지 건조해가지고. 초성으로 갈까? 초성 퀴즈 갈까? 중학교 2학년 되지. 물질의 특성이라고 물어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밀도가 달라지면은 액체의 종류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 로 대신에 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쓰겠어요? H2O라고 적습니다. 누군 적지 않아? 얘를 적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0m H2O다 라고 하면은 이게 뭘 표현해? 압력을 표현해. 만약에 수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해? 이거 갖다가 0.76m Hg 이런 형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뭐야? 1기압이야. 보통 학교에서 배울 때 얘를 미터로 보통 배우지 않고 76cm 하고 Hg라고 쓰게 돼요. 여기다가 GPT로 한번 쳐볼까? 압력 표현 방식. 여기 지금 몇 가지 나왔는데 압력 단위 뭐 방금 했던 게 나왔네. 이거 쳤더니 뭐 나왔어? ATM 기압이라고 나왔고 파스칼 단위는 아까 뭐라고 했어? 뉴턴 퍼 제곱미터. 수는 밀리미터 Hg 밀리미터 하면 1기압이 얼마가 아까? 760. 이 학교에서부터 이걸 많이 해요. PSI, PSI 이거 무시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다. 오케이? 이해가죠?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쓰는데 우리가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기체가 뭐예요? 아니 액체가 뭐예요? 물이야. 그래서 우리가 물을 이용해서 기체를 모아요. 이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 설명은 일단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이제 갑니다. 여기까지 뭐 필요한 거는 적어도 되고 딱 수식은 딱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 뭐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될까? PV NRT 이거는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중간에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로즈 H라는 뜻이. 근데 로즈 H가 화학에서는 뭐로 표현된다? 물질의 종류와 뭐로? 높이로만 표현돼. 뭐는 숨어 있어? 중력 가속도가 숨어 있다. 이런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뭘 알 수 있을까? 수문의 밀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수문의 밀도는 물의 밀도를 1이라고 하면 수문 밀도는 얼마가 될까? 그럼 수식으로 불러. 10분에 0.7. 그렇지. 10분의 0 반대 아닌가? 0.76분의 10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10m 곱하기 1 한 값이
0.76 곱하기 x랑 똑같아야 되니까. 그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 13.6이 나와. 계산하면. 대충 물어볼까? 야, 재민아이. 네, 말씀하세요. 학생과의 대화에 제가 계속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 수은 밀도 얼마야? 수은의 밀도는 약 13.534g/cm 예, 정도. 약 13.6에서는 중요한 약 13.6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값을 주어지느냐에 따라 하는데, 13.6 나오고, 계산은 내가 어떻게 하면 돼? 그 비율은 물 밀도를 1이라고 했을 때 10분의 근데 실제로 물을 계산해 보잖아. 10m가 아니고 10.339인가? 얼마 이렇게 나와. 완벽히 계산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물의 밀도를 1로 기준했을 때 수은의 밀도는 약 13.6 정도가 되죠. 이는 압력 계산에서 중요한 비율로 10.33m 높이의 물기둥이 76cm 높이의 수은 기둥과 같은 압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해요. 혹시 이 비율을 어떤 상황에 적용하려 하시나요? 아니 뭐 나중에 압력계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물을 압력계로 안 쓰잖아. 물을 압력계로 쓰면 너무 커지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상치환을 해야 되는데. 압력계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죠. 수은은 밀도가 높고 증기압이 낮아서.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합시다. 상방치환, 하방치환 하는데요. 이렇게 비커를 써요. 뭐 비커라고 있기도 하는데 이제 보통 영어에서는요 길게 발음하냐 짧게 발음하냐가 있는데 이제 BEAKL에서 B 앞에가 길게 발음을 합니다. 한국말도 길게 발음하는지 짧게 발음하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옮길 때부터 비커라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비커에다가 기체를 모으는데 원래 이 자리에 뭐가 있을까요? 영어 발음의 길이도 중요하죠. 네, 이 자리에 공기가 있어요. 정확한 표현은 근데 공기가 있는데 여기다가 공기보다 밀도 같은 무거운 기체를 모은다고 치면 무거운 기체가 쭉 들어가서 밑에부터 이렇게 쌓이면서 누구를 밀어버려요? 공기를 밀어버리게 돼요. 그럼 이 안은 뭐로 가득 차냐면 무거운 기체로 가득 차는데 사실상 이 방법은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기체는 매우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마구마구 충돌을 해서 사실상은 이 안에 완벽하게 누구만 존재하기는 어려워요. 공기만 존재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모아요. 기본은 뭐가 제일 좋아? 수상치환이 제일 좋아. 하방치환은 이렇게 무거운 걸 하방치환 해야 되고 가벼운 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가벼운 거는 뭘 해야 돼? 뭐 위로 모아서 이렇게 하면 돼. 선생님 이거 공기랑 섞어서 별로 안 좋은데 이거 왜 하나요? 뭘 못하니까? 수상치환을 못하니까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기체를 이렇게 원래 이 자리에 다 수상치환에 뭐가 들어있을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 물이 가득 들어있어. 그럼 여기다가 기체를 이렇게 넣잖아요. 기체가 물에 잘 녹는 경우에는 그래, 수상치환을 할 수 있는데 알겠어. 상방치환이나 하방치환 등을 그래. 근데 사용하죠. 핵심이 뭐냐면 물에 녹느냐 처음에 용기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답니다. 혹시 처음에 이 안에 물이 그래 맞아 잘 돼 있는데 기체를 모으는데 일단 얘네들의 기본 우리 기체와 액체는요 서로 공간을 따로 쓰게 되면은 이걸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공간을 같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하는가 녹아버리는 경우예요. 그러면 기체랑 액체랑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가 다르면요 한쪽으로 뭐예요? 기체의 밀도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액체보다는 밀도가 작아요. 미친 기체도 있어요. 미친 기체는 액체보다 무거운 기체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보다 무거운 기체가 있어요. 공중에 떠요. 그런 기체가 있어요. 만들면 돼요. 그래서 그 실제 극도로 발달된 과학은 뭐처럼 보이냐? 마술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기체를 가득 채우고 그러면 기체가 있겠죠? 그럼 그 위에 공기가 있어요. 근데 워낙 무거우니까 걔네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액체처럼 있고 사람보다 무거우니까 사람이 그 위로 올라가요.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게 막 통과시켜. 마치 마술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SF6라는 놈이 있는데 그런 놈들은 예외적인 거고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체는 액체보다 어떠기 때문에 밀도가 작고 물에 녹지 않으면 이렇게 층이 구분이 돼요. 이런 형식으로 층이 구분됩니다. 이 안에 기체가 모아지고 뭐가 돼요? 이렇게 나머지 물이 있겠죠. 이렇게 모으는 방식을 뭐라고 얘기한다? 수상치환이다라고 얘기해요. 조건은 뭐 하지 않는다? 물에 녹지 녹지 않는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물에 녹지 않는다, 물에 녹는다를 우리 용어 정리를 해볼까요? 물과 친하다 하는 얘기는 물에 잘 녹는다는 뜻이고요. 물과 친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물과 잘 녹지 않는다는 말을 쓰는데 이런 말을 씁니다. 친수 반면에 소수 이런 말. 친수는 물과 어떻다? 친하다. 물에 잘 녹는다. 소수는 물과 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원래는 어떠냐면 분자 구조를 다 시뮬레이션 해봐야 되는데 분자 구조가 알려면 너무 많으니까 몇 가지 유명한 애들만 몇 가지 얘기를 하도록 해. 시험에 잘 나오는 놈들이 있으니까 중학교 때 자주 나오는 기체 중에 별로 친하고 싶지 않는 기체가 있어요. 냄새가 더럽거든요. 네 글자예요. 우리 몸에서 직접 만들어지진 않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이걸로 바뀌어요. 네 글자인데 내가 기호 쓰면 알아요? 이놈이에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얘 이름이 암모니아예요. 나중에 뭐 분수 만들 때도 여러 번 나오는 그런 물질입니다. 이 암모니아는 생물 시간에다 보일 건데 우리 몸에서요 쉬야 우리 소변에 많이 들어있는 물질이 있어요. 뭐라 혹시 두 글자인데 뭔지 알고 있어요? 소변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오 감사해요. 요소. 이 요소는요 상대적으로 냄새가 덜합니다. 근데 요소는요 이게 분해가 되잖아요. 그럼 뭐가 돼? 암모니아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흔히 말하는 지린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하냐면 옷에다가 쉬야를 해봐. 쉬야를 하면은 처음엔 냄새가 별로 안 나요. 이게 분해가 되잖아. 그럼 냄새가 독해지게 되죠. 그래서 암모니아가 그렇죠. 근데 암모니아 구조 좀 일단 알아볼까요? 암모니아 구조는 워낙 유명한데 암모니아가 이런 구조예요. 이거는 원래 설명이 필요한데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은 모양을 눈에 익혀둡시다. 외우면 좋은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 어떤 구조냐면은 여기가 암모니아가 이렇게 있고 여기 지수가 여기 있고 수소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있는 모양이에요. 이때 우리가 물에 잘 녹는지 안 녹는지 판단을 뭐로 하냐면은 이 분자 구조로 판단하는데요. 이게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극성이냐 무극성이냐를 판단하려면 되게 어려운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전기 음성도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우리 그런 개념 없이 바로 하겠습니다.
분자 구조를 봤을 때 모든 방향에 대해 대칭성이 있으면 무극성이에요. 근데 선생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라고 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에 어떤 물질이 있고요. 사방에 줄을 매달아. 그리고 줄을 매달았을 때 중심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으면은 무극성이에요. 근데 만약에 줄을 매달았을 때 어느 한쪽인가 쏠릴 것 같으면 극성이에요. 그럼 여기는 지금 나눠주면은 어디와 어디로 나눠져요? 지금 이 구조에서는 바로 위와 아래가 비대칭이 되죠. 그러니까 이 방향, 이 평면 방향으로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데 수직 방향의 대칭성이 나빠요. 그랬을 때 한쪽, 이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쏠려요. 화살표부터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자가 쏠리면 이쪽은 전자가 안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뛰고요. 아래쪽은 플러스를 뛰게 됩니다. 물분자 구조도 그냥 외워둡시다. 물분자는 이런 거예요. 쌍이 두 쌍이 있어요. 이제 원래는 VSEPR 이론을 배워야지 알 수 있는데 그 이론을 배우려면은 너무 그 점프를 하니까 이건 아마 화원에서 그걸 다룰 수가 있어요. 재밌게 다룰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에는 필요 없냐? 과학고나 영재고에서는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얘가 뭐하다? 물에 녹는다 안 녹는다는 나와요. 너무 웃기죠. 근본을 알아야 풀 수 있는데 이게 선행 없이 암기가 필요한 내용이라.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어디 물이 여기 있으면 H가 이쪽에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전자가 가서 위로 쏠려요. 이것도 위쪽 산소 쪽에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고 수소 쪽에 뭐가 돼? 플러스가 돼요. 당연히 마이너스 플러스로 나누어지는 이렇게 나눠지는 물질을 극성이라고 부르고요. 예를 들면 CH4 메탄이라는 놈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는데 사실상 얘는 평면 구조가 아니라 입체 구조예요. C가 이렇게 있으면 H가 골고루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H를 연결하면 뭐가 나올까? 수학적 모델로 점 하나 둘고 삼각 맞아요. 그걸 갖다가 화학에서는 정사면체라고 불러요. 물론 삼각부라고 정사면체는 뭐 비슷한 건데 수학적으로 누가 더 범위가 넓냐? 삼각뿔이 넓어요. 삼각뿔은 이게 비대칭이어도 삼각뿔이라고 부르니까 모든 그러니까 완벽한 삼각뿔, 모든 축에 대해 대칭인 삼각뿔 이런 게 바로 뭐가 돼? 정사면체가 돼요. 그럼 이 물질은 어떨까? 극성어딜까? 무극성어딜까? 얘는 센터가 있고 모든 방향 힘이 똑같아.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C가 움직일 것 같아? 안 움직일 것 같아? 안 움직여. 그럼 무극성이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근데 봐봐. 이제 이런 거. 나는 혼자밖에 안 존재해. 아까 비활성 기체. 이거 어떨까? 이거 그냥 하나밖에 없으니까 모든 축에 대해 방향이 뭐 하겠어? 대칭이겠지. 뭐 네온도 마찬가지로 어때? 대칭이야. 비활성. 그러니까 여기 맨 아까 오른쪽에 있는 놈들이지. 걔네들은 무조건 다 무극성이야. 홀로 존재해. 근데 자연 상태 이런 놈들이 있죠. 기체 존재하는데 산소는 O2로 존재해. 이렇게. 지금 이건 결합들은 나로 외우고 일단 눈에 익혀두자. 질소는 이렇게 존재해. 오케이? 그럼 산소 물에 잘 녹을까 안 녹을까? 뭐 이 축 이렇게 해봤자 어느 축을 해봤자 어떨까 얘들? 같은 산소끼리니까 대칭이에요. 물에 당연히 안 녹아요. 무극성이라. N2도 어때? 안 녹아요. 똑같은 직선형 이런 놈들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당연히 공기 물에 잘 녹을까 안 녹을까? 안 녹아. 그래서 만약에 문제는 만약에요 공기가 물에 잘 녹잖아. 그럼 재밌는 일이 벌어진다. 대부분의 생명체는 다 물로 갑니다. 육지하고 바다 중에 당연히 생명체가 뭐가 필요로 해? 산소가 필요로 한단 말이야. 산소가 있어야 숨을 쉬니까. 그러면 바닷속에 산소가 뭐하니까? 녹기 어려우니까 바닷속의 생명의 숫자와 물속의 생명의 숫자가 바닷속의 숫자와 대기 지상의 생명의 숫자를 따지면 누가 더 많은 거야?
지상의 숫자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기체인 누가 산소가 물에 잘 녹았다라고 하면 인어가 지배했겠지. 인어가 지배했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영재고나 과거의 아이디어 스타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 물 분자가 그랬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니면 뭐 서술을 하세요. 시제 과거 같은 경우 문제 주어주고요. 매우 짧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미리 문제를 풀어봐. 그래서 답 불러봐. 답 어떻게 생각했어? 이유 설명해봐. 이런 형식으로 면접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수상치와는 물에 녹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구조? 일반적으로 분자를 봤을 때 분자 모형이 무슨 구조?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무슨 치환이 가능해? 수상치환이 가능해. 이제 유식한말로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것만? 유식성 분자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방치환은 어떤 경우에 한다? 물에 녹을 때 이것도 물에 뭐 할 때? 녹을 때. 그럼 상방치환은 물에 녹는 물질인데 어떤 놈이야? 가볍다. 하방은 물에 녹는데 뭐하더라? 무겁다.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좋아. 이제 이걸 알면서 이제 1번 문제는요. 요거 내용과 PV는 NRT라는 식과 연결해서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야, 그래서 암모니아하고 물 분자 구조는 일단 너네 익혀놓으라. 이거는 이거 한 번도 안 했었나 이거? 아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나 보통 선행할 때 한 번쯤은 다 했을 건데. 원래 과거 이렇게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었던 거야? 아니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된 거야? 계기가 있을 거 아니야? 친구가 하니까 아니면 엄마가 무조건 하라고 해서 아니면 잘생겨 보이려고 목적은 뭐야? 뭔가 인생의 목표를 가지게 된 거야? 중학생 때 중학교 1학년 때 가고 알게 됐는데 가고 싶어 알아보다가 중학교 1학년 때 했는데 알아봤는데 왜 1학년 때 시작하지 않고 2학년 때 시작한 거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몰라. 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럼 수학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는데 수학은 계속 꾸준히 했어? 선행 같은 거 하거나 꾸준히 했어? 과학은 지금부터 해도 늦진 않아. 과거 같은 경우는 충분해. 지금부터 시작해도 영재고도 볼 수 있어. 늦지 않아. 그거는 이제 시간 투자의 문제고 탤런트의 문제인데 근데 생각보다 너의 이해력으로 봤을 때 괜찮은 학생인데 왜 이렇게 늦게 시작했지? 지금 이런 느낌이야.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왜냐면 너의 이해력에 비해서 너무 아는 게 없어.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였어. 어떤 수업 재미있어? 아니면 들을만해? 원래 화학이 재미없어. 눈에 보이지 않고 이게 학교에서 별로 안 배우는데 문제는 뭐 바로 못 풀게 나오거나 뭐 이럴 수 있거든. 근데 이제 영재고 자체의 화학의 난이도가 높지 않아. 과거도 높지 않고. 하여튼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 근데 계속 해보죠. 그래서 이제 수상치환을 했어.
1번 같은 경우에 이제 뭐였냐면 눈금 실린더에다가 뭘 모았어. 지금 그림으로 볼까? 눈금 실린더에 그림 보이니? 두 개의 그림이 있어. 여기다가 이제 뭘 모았다고 쳤어. 이 안에 산소를 모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꼭 누르거든. 라고 하는데 이때 뭘 해야 되냐면은 수식을 만들어야 돼. 수식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우리가 이 상태에서 정지에 있다라는 것부터 만들면 돼. 뭔가 움직임이 없는 거를 갖다가 물리에서는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지? 움직임이 없는 거. 정지. 뭐 정지도 마찬가지야. 뭐 움직이 물리에서는 근데 뭐 정지가 뭐의 일종이에요? 두 글자. 뭐의 일종이야? 평형의 일종. 이해가? 그럼 얘네들은 평형의 일종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상태에서 뭔지는 모르지만 뭐였니? 얘하고 얘가 하는 힘이 얘 힘과 뭐하다? 똑같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 이걸 갖다 보면 그냥 압력 평형이라고 얘기해요. 좋아. 그러면은 아까 기체의 압력 왜 생긴다고? 충돌. 네, 충돌 때문에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액체의 압력은 뭐 때문에 생기느냐? 중력 때문에. 맞아. 그래서 중력을 비교하려면 뭘 비교해야 돼? 두 글자? 이미 액체의 종류는 우리가 뭐로 나왔어? 바로 물로 나왔잖아요. 밀도는 이미 무제한으로 정해져 버렸잖아. 그럼 뭐는 바뀔 수 있냐? 높이는 바꿀 수 있어. 높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뭐가 변하냐면 액체의 압력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에서는 무조건 줄을 긋는데 그 줄을 어디에 긋냐?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줄을 그어요. 알겠습니까? 이 지점이 뭐가 돼? 평형 기준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현재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기체가 때렸죠? 그럼 이게 있으면 돼? 때렸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P 산소가 때리고요. 그 다음 뭐 기체를 모았으니까? 산소 기체를 모았어. 문제에서 모았다고 했어? 산소 기체 모았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더하기 요 기준으로 여기는 물이 없었는데 때리고 있죠. 그러면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물의 중력이 때리니까 로지 H를 써야 되겠죠. 그럼 로는 누구의 밀도? 물의 밀도, 지는 중력 가속도 H. 아니 그냥 뭐라고 써도 돼? 그냥 H2하고 X미터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겠죠. 그냥 우리 수식 뭐라고 씁시다? 로지 H라고 씁시다. 이콜 이 명제 때리니까 그러니까 뭐가 때리고 있어 여기서? 기체. 공기. 그치, 공기가 때려서 P 뭐라고 만들어져? 공기라고 만들어지게 되죠. 이게 뭐야? 이 그림에서의 수식이. 이해 갔어? 뭐 어려운 거 없이. 근데요 이제 무슨 짓을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할 거야. 얘를 갖다가 꾹 누를게요. 그럼 꾹 누르면은 이렇게 돼요. 얘네들이 이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냥 적당히 꾹 누르면은 바깥쪽과 안쪽의 면이 뭐하게 일치되게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오케이? 꾹 누르면. 그러면 꾹 누르면은 결국 뭐가 돼버리냐면요. P2와 산소와 뭐가 돼? P 공기가 서로 뭐가 되겠습니까? 같아지겠죠. 그럼 뭐를 고려할 필요가 없죠? 뭐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 바로 로지 H, 바로 수압
액체의 압력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수상치환을 해서 뭐 하는 이유? 일단 누르는 이유는 여기가 문제가 없지만 누르는 이유 그게 몇 번에서 있냐면 3번과 관련해서 있는데 바로 누르는 이유는 바로 뭐야? 뭘 맞춰서 수면을 맞춰서 수식에서 뭘 무시하기 위해서 수압을 무시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럼 당연히 이 면을 맞추는 방법은 뭐하니? 꼭 눌러도 되지만 어떻게 될까? 산소 기체를 더 많이 모아도 되겠죠. 바깥쪽에 뭐 해도 될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뭐 해도 돼? 물을 부어도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여기는 일단 다 됐죠. 여기다가 한번 내용을 써볼게요. 일단 문제, 추가적 문제로 적게 되면은 수면을 맞추어야 하는 이유. 왜냐면 수식이 더러워져요. 그냥 물이 일기압이 얼마야? 10m야. 높이차가 10cm인데 그러면 그 차이가 10m에 10cm 하다 보면 숫자 계산이 굉장히 뭐 할 수가 있습니까? 더러워질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뭐를 고려하지 않는 편이 훨씬 편한 거야. 바로 수압을 고려하지 않는 편이 편해서 바로 뭐 여기는 문제가 없지만 요 내용을 먼저 쓰고요. 3번 답을 먼저 찾아봅시다. 3번 답. 일반적인 답과 특수한 답으로 맞춰보죠. 일반적인 답. 첫 번째 이렇게 해서 공기가 있는데 이걸 꾹 눌러보죠.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얘가 눈곱실을 넣는데 이 안에 더 들어가면은 이 공간을 얘가 더 많이 차지하겠죠. 그러면 할 수 없이 뭐가 밀려나갑니까? 물이 밀려나가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거나 아니면 이 정도 그림 안 그려도 다 알 거예요. 일단 뭐 한다? 여기 눌렀나? 나왔나? 안 나왔나? 거기 2번에 나왔네. 누르기 전과 누르라고 했으니까 뭐 한다? 눌러준다. 맞추는 방법을 제외하라고 했으니까 뭐는 제외하라는 얘기야? 누른다는 제외하라는 얘기겠지 문제에서. 2번 답은 이따 쓸 거고. 첫 번째 방법 산소 기체를 더 많이 모은다. 그러면 당연히 이 공간에 산소 기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밀려날 거니까 우리 이걸 수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근데 우리는 압력을 어차피 일정하게 하는 거니까 이 안에 뭐가 커지면 뭘 쓰면 될까? 감사해요. 부피가 커지면 돼요. 부피를 크게 하는 방법. 분자수보다 이게 분자수예요. 산소를 보다 많이 모은다. 수식을 써도 괜찮고 이때 분자수가 많아지면 부피도 커진다라는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을 뭐라고 얘기하냐?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별로 안 좋긴 하지만 물과 여기에 공기를 가열한다. 답은 되지만 이상적인 방법은 아니죠. 근데 영재구나 과거에서 쓸 수 있는 답 아니에요. 어차피 이 공간에 뭐 할 수 있으니까? 부피를 늘릴 수 있으니까. 여기 수식수를 할 수 있겠죠? 다음 세 번째, 당연히 이 공간에 뭘 넣어도 됩니까? 물을 넣어. 근데 물 넣는 거 대신에 이 안에다가 벽돌을 넣어도 돼요.
벽돌로 뭐 하니까? 물론 출제자가 요구한다고는 아니지만 물에 가라앉는 걸 넣어도 됩니다. 선생님 그럼 나무 도막은 안 되나요? 나무 도막도 됩니다. 나무 도막 넣잖아요. 가라앉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 도막을 넣는 만큼 뭐합니까? 수면이 올라갑니다. 물에 뜨는 거는 물에 뜨지 않는 거는 그러니까 바깥쪽에다가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올라가요. 아무거나. 근데 뭐는 안 좋냐면 액체를 넣으면 안 돼요. 뭐 액체를 넣잖아? 그럼 아주 더러운 게 생겨요. 한번 액체 한번 넣어볼까요? 액체를 넣으면은 아주 짜증나게 생기는데 만약에 지금 이런 그림이야. 뭐 아주 찌질한 물이 나오시겠죠. 그러니까 산소가 있어. 얘 뭐가 있어? 물이 있어. 그렇지? 그럼 여기다가 기름을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서 점점 이게 기름은 물 위에 뜨니 가라앉니? 뜨지. 그럼 여기다가 점점 기름이 생겨. 얘가 좀 내려오겠지. 이제 상대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산소. 높이 맞았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러면 더러워지는 게 뭐냐면은 항상 수식에서 줄을 어디에 긋냐면 무조건 아래에 거. 거기가 평형이에요. 어디에 거 여기? 여기에 거예요. 여기서 뭘 해야 돼? 평형이 되기 때문에 수식이 뭐가 되냐? 위쪽에 이 부분에 산소 때림이 있네. 물에 수압이 있네. 그럼 여기 때렸지? 공기 때림이 있네. 기름에 유압이 있어요. 그럼 수식이 뭐가 되냐면은 P산소 더하기 로즈 H 이거 물이 되겠죠? 이퀄 P 대기압 더하기 로즈 H 이거 누구? 기름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더러워요. 그래서 같은 우리 결국 뭘 빼려고 한 거야? 로즈 H를 무시하려고 했는데 로즈 H가 2번 나와요. 그래서 이 방법은 뭐하지 않다. 좋지는 않다. 나 근데 내가 좀 멋져 보이지. 숫자를 갖다가 좀 더럽게 쓰면 멋져 보여서 이렇게 쓰고 싶다 하는 사람은 추가를 할 건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답안은 이거와 뭐예요? 산소 기체를 더 많이 넣는다, 물을 넣는다가 일반적인 답안이고 가열한다. 그 다음에 창의적인 답안 이 안에다가 뭐 넣는가? 물에 가라앉는 쇠구슬 같은 거 넣는 거예요. 왜 쇠구슬이 더 좋냐면 벽돌 있지 벽돌. 벽돌은 하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하기가 애매해. 수면을 맞추는 게 애매하지.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어. 벽돌을 적당히 넣어. 손으로 넣고 여기 맞았네? 들고 있으면 돼. 손 떨면서 이러면 되는데 굳이 이제 선생님이 쇠구슬로 쓰는 이유는 뭐였을까? 쇠구슬은 좀 부피가 작으니까 한 개 넣고 두 개 넣고 이렇게 높이를 뭐 할 수 있어? 맞출 수 있는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굳이 이 과거나 이런 데 이렇게 아이디어를 5가지 이상 이런 이따위 장애인 새끼들이 있어요. 이러면은 이상한 걸 써야 돼. 근데 기본 건 뭐야? 이거하고 이게 되겠지. 됐니? 이해갔지? 무슨 말인지. 과거에 이렇게 문제, 가지 문제 이렇게 4개씩, 5개씩, 4개씩 나타나지는 않아. 보통 한두 개만 나와. 2개 정도 나와. 선생님이 약간 이상한 변태라 그런 거야. 문제를 만들어. 다음 1번도 한번 가보자. 1번을 갈 건데, 1번에 한 개의 답은 무조건 맞춰야 돼. 눈이 있으면 바로 맞춰야 돼. 근거를 한번 들어. 뭐는 바로 알 수 있지만, 뭐는 알기가 좀 어렵다. 여기서는 물은
같아. 근데 뭐가 같다는 얘기일까? 그럼 질량이 같아, 부피가 같아? 질량. 질량이 같아. 왜 그러냐면 조건이 있어. 산소의 물에 대한 용해도는 매우 작으니까 어차피 물에 녹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누르냐 안 누르냐에 따라서 질량은 뭐 할 수밖에 없어. 보존될 수밖에 없지. 무슨 법칙에 의거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질량 보존 법칙 간단해요. 원자가 똑같으면은 원자수 총 원자수가 똑같으면은 뭐도 똑같다? 질량도 똑같다. 산소가 들어오거나 산소가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뭐는 같다? 산소의 질량은 같다. 됩니까?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여기 지워도 됩니까? 여기 지워. 1번. 이제 뭐 친구들 해보나 이 부피가 중요한데 이 부피를 하려고 하면은 뭘 세워봐야 되냐? 수식을 세워봐야 돼. 그러면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이런 그림이었죠. 선생님이 무조건 줄을 그으라고 했죠. 어디 줄을 그으라고 했어? 무조건 그렇지, 평형. 그 평형은 무조건 어디? 아래 그거 맨 아래 줄에 긋는 거야. 만나는 것 중에 맨 아래 줄. 여기는 딱 그거였어. 다른 걸로 보자. 노란색 써볼까? 이렇게 줄을 그었어. 그러면 우리 수식 만들어야 되겠지. 때리고 높이 때리고 이거 하면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 이 안에 뭐 모았어? P 뭐 3분 더하기 뭐 OGH 이퀄 P 뭐 오케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은 여기 산소하고 이걸 따지면 우리가 수식을 쓸 수 있어. 어떤 식? PV 이퀄 어떤 식? NRT를 쓸 수가 있어. 우리 똑같은 거 지워버리자. 똑같은 건 비교할 필요가 없어. 뭐 지워버릴 수 있을까? 산소 분자수 변화가 없어요. 또 뭐도 변화 없습니까? 온도도 안 바뀌었죠. 눌렀다고 해서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진 거 아니죠. R은 원래부터 기체 상수예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 결국 P와 V의 관계 무슨 법칙 물어보는 문제? 부피와 압력과의 관계 무슨 법칙? 보일의 법칙 물어보는 거.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면 나중에 눌렀을 때 뭐야? 높이 없어지죠. 그럼 뭐가 돼? P 뭐는 산소는 뭐가 되지? P 대기압과 어떻게 됩니까? 같아지죠. 그럼 여기에 있는 압력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지? 커지잖아. 그럼 당연히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답은 뭐냐? 부피 측면은 마치 공간이 뭐한 것처럼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 양은 다르진 않지. 이해 갔어요? 배터리 충분히 있지. 우리 5분 정도 쉬었다 하죠? 나 쉬하고 와야겠다. 쉬어야 원래 재밌는 테마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되게 과거 영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기체야. 기체, 액체, 고체, 용액. 근데 우리가 재호쌤이랑 우리가 진도 나갈 게 화원이라 실제 영재고 과거랑은 좀 거리가 있어. 선행이랑. 근데 이제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살짝 과거만 따지면 과거끼리까지가 텀이 너무 길어. 그래서 설명회 때 선행을 같이 해주기로 했나 봐.
그래서 어차피 네가 진행하는 수업이니까 입시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아니면 병행하느냐. 물론 이제 선행이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아씨 커피를 타 먹어야 되는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씨. 애매한데 구멍 어디다 뚫어놨지? 아씨 열어봐야 돼? 야 이거 공지하고 절대 안 잊어버리게 수업 시간에 이런 짓을 했는데 잊어버리면 진짜. 야 컴파스 줬냐 너한테? 아직 가져간 줄 알아. 나 진짜 이거. 그래도 과거 수업을 선생님이 계속 똑같은 선생님이 들으면 지겨울 건데 이게 물리화학을 바꿔서 들어가고 생수는 똑같은 선생님이 두 번 들어오게 할 건데 특강 같은 경우 금요일은 나도 만나 선생님 이름은 거기 앞에 적어져 있어. 혹시 너 인터넷 되냐? 너기 핸드폰? 너 인터넷 되냐? 아 여기 와이파이 비번이 알려줄게. 와이파이 비번 여기가 지미 와이파이 건데 와이파이 비번 진학원 돼 있고 3, 4, 5 이거 치면은 구글에다가 이렇게 치면 영 치면은 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을 거야. 그게 이제 초창기 때 이게 선생님 학원 오픈할 때 그쪽에 대한 얘기가
2번이 이제 조금 어렵거든. 그러니까 수증기 양을 봐야 되는데 이 수증기 양이 중학교 내신에서는 포화 수증기량 이런 거를 지구학 시간에 배워요. 혹시 지구학 시간에 이거 배웠나요? 포화 수증기량 3학년 때 3학년 때 배우죠. 그렇구나. 중학교 내신에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거를 포화라는 개념을 모르나? 포화 그건 알아? 좋아. 그럼 하나 일단 정리하고 가죠. 이게 뭐 평형의 개념인데 원래 이거는 화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아니고요. 지구과학 시간에 배워요. 근데 이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뭐로 설명해야 맞냐면 화학으로 설명해야 맞는데요. 절대 습도는요. 얘네들은 단위를 뭘 쓰냐면은 양 우리는 그램이겠죠. 그램. 그냥 여기 씁시다. 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걸까? 특정 부피에 얼만큼의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는지 이만큼을 뭐라고 얘기하냐? 절대습도라고 얘기해요. 절대습도는 어떤 숫자는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상대습도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이런 값이거든요. 얘네들이 온도가 되면은 얘네들이 수증기냐 하면은 이런 형식의 그래프가 나와요. 온도가 높아지면 물과 수증기 중에 뭘 많이 존재하려고 할까? 수증기가 많이 존재하려고 하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밀폐된 공간을 넣어놓고 물이 있다라고 하면 물이 증발을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수증기가 되겠죠. 온도가 높아지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데 누구 양이 더 많아져요? 수증기 양이 많아져요. 이 같은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수증기가 더 뭐 할 수 있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있는 이 공간은 앞으로 물이 증발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최대로 이만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각각 특정 온도에서 얘가 뭐가 되냐? 기준이 돼요. 얘가 기준이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값에서 어떤 점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길이가 전체 분모가 오고요. 이 길이가 뭐가 오는 거야? 분사가 와서 뭐분의 곱하기 100을 해줘서 보통 사람들은 뭐로써 퍼센트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기도 하고 물론 시험에는 퍼센트로 나옵니다. 근데 뭐로 쓸 수도 있어? 분수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일단 절대습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안에 수증기가 얼마나 있는지라는 거고 그 안에 지금 그 상대습도는 뭐냐? 최대로 증발할 수 있는 양에 대해서 현재 있는 수증기량. 이게 바로 뭐야? 상대습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왜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냐면 이제 히터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히터가 어떤 바람이 나와? 뜨거운 바람. 뜨거운 온도가 높아지잖아. 그러면은 앞으로 뭐 할 수 있는 양이 많아? 그게 증발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많아지지. 그러면은 이 목에 다 이제 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 물을 다 뭐하니? 증발시키게 돼. 그래서 네가 하면은 어디가 지금 아플 수 있냐면 목이 아프거나 눈이 따가울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끄라고 하는 거였어. 지금 목이나 눈 안 아파? 당연히 아파. 당연히 이거 하면 안 고도 바로 병 와. 그래서 끄라고 한 거였어. 이제 좀 꺼도 되겠지. 춤은 얘기를 너 안 그러면 히트가 좀 떨어지는 거야.
너 바로 건강에 바로 영향 온다. 오늘 바로 아플 수 있어. 이거 신기하네. 이거 어디 버튼이 있을 건데. 어디 있지? 여기 놔둬야겠다. 남들 못 찾게 숨겨놔야겠다. 눈 바로 따가워가지고 눈 따가우면 뭐 어떠냐, 바로 먼지 눈으로 들고 세균 바로 눈으로 들고 와서 눈병 와. 안구건조증 오고 괴로워. 그러면은 이제 어떠냐면 자 봐. 이 수상치원에 치명적 단점이 있어. 수상치원은 가만히 놔두잖아. 이 안에 물이 있단 말이야. 이 안에 우리 뭘 모았어? 산소를 모아야 되는데 우리가 원치 않는 게 만들어져. 맞아. 뭐하니까? 증발을 해서 수증기가 얻어집니다. 이해가? 수상시원에 뭐야? 치명적 단점이야. 그리고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은 4번이야. 치명적 단점이 바로 뭐가 존재할 수 있다.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기체는 누구만 얻으려고 해 지금? 산소만 얻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얻지 않는 X라인 누가 얻어져? 수증기가 얻어진다는 것이. 그러면은 이제 뭐 이때 아이디어는 하겠지만 이렇게 수식이 이렇게 돼. 자 봐. 이때 P 산소 다시 쓸게요. 더하기 이 안에는 산소만 있는 게 아니라 P 뭐도 존재해요. 수증기도 존재해요. 그 다음에 뭐 써야 돼? 로지 H를 쓰고요. 이 콜 이게 뭐가 돼? P 공기가 됩니다. 아이씨, 그럼 항상 뭘 해야 돼? 이거를 고려해 줘야 한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 뭐는 안 바뀔까? 뭐는 안 바뀌냐면은 이건 안 바뀌어. 고정값이. 선생님 왜 고정값이 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 증기압은 뭐에만 영향을 받냐면은 물질의 종류와 온도에만 영향을 받아요. 그 얘기는 뭐냐? 자 봐. 이 비율을 가져볼게. 여기 이제 100ml짜리 뭐가 존재하냐면은 물이 존재하고 이 안에 진공이 존재해. 오케이? 그럼 나중에 이제 뭐 할까? 물이 증발해서 뭐가 됐어? 수증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공간을 늘려볼까요? 물하고 여기 공간이 있어. 누가 수증기가 더 많은 것 같아? 그래, 공간이 크면 수증기가 많아. 하지만 단위 부피당 수증기 양은 똑같아. 증발을 하면. 왜? 수식으로 볼까? 얘랑 뭐 똑같을까? R 같아. 그럼 뭐? 압력은 뭐가 나와? 부피분의 N이 나와. 그러면 우리가 눌러주는 게 왜 좋냐면은 그 안에 수증기양이 줄어들어. 원래보다 압력이 뭐하니까? 커지니까 공간이 작아지면 수증기양이 커져. 우리 수학적으로 볼까? 수학적으로 보면 간단해요. 얘를 갖다가 P 공기압을 계속 늘려보죠. 그럴 수 있나요? 우리가 실험을 1기압에서 안 하고 2기압, 3기압, 4기압, 10기압에서 해요. 오케이? 10기압 할 수 있겠죠. 우리 수면 맞출 거야. 뭐 지울 수 있어? 수면을 맞출 거야. 뭐 지울 수 있어? 로즈 H 지울 수 있죠. 아까 말씀 수증기압은 뭐에 의해서만 변한다고?
종류랑 온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 뭐라고 하는 거? 물이라고 하는 건 안 변했지. 그러면 뭐 하냐? 아, 수증기와 온도가 똑같은 이상 똑같으니까 이건 고정값이야. 이 값은 계속 뭐예요? 커져. 만약에 10 빼기 x 한 거하고 1 빼기 x 한 거하고 따지면 어느 쪽이 똑같은 값을 빼주면 오차율이 커. 밑에 오차율이 크지. 만약에 100기압에서 있어? x 값은 거의 뭐 할 만큼이 될까? 무시할 만큼이 돼. 아, 우리 1000기압에서 했어. 그럼 수중기압 해봐서 얼마 안 되니까. 아, 고압일수록 뭐를 무시할 수가 있어. 수중기압은 무시. 이거는 과거에서 굉장히 어려운 답안이다. 수학적인 어프로시메이션이거든. 근사에서 아주 큰 수 빼기. 만약에 1에서 0.1을 뺀 거와 2에서 0.1을 뺀 거, 3에서 0.1을 뺀 거, 4 계속 커질 때마다 고정값을 빼게 되면은 그 수학적으로 이 수렴하는 값이 어느 숫자 이상이 되면 이 값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무시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주 그 수학적인 멋진 답안은 뭐라고 쓸 수 있어? 뭐 한다? 고압에서 실험한다. 가능해. 수학적으로 설명하는데. 그거는 설명이 좀 어려워. 설명이 우리가 수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그림으로 설명하고 수식으로 설명하자. 고압에서 실험하면 우리 무슨 법칙 일단 쓸 수 있을까? 그냥 우리 그 수학적인 거 빼고 쓰면 보이는 법칙 쓸 수 있지. 그러면 동일 공간의 부피가 작아지면 뭐는 일정하다. 산소는 일정하겠지. 왜? 문제에서 가정을 했지. 무슨 치환? 일단 가정을 두 가지로 한 거야. 수상 치환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물에 녹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친절하게 문제에서도 뭘 했어? 산소 물에 잘 안 녹아요 라고 했으니까 뭐 하는 거야? 무시할 만한 거지. 알겠니? 그러면 그 공간에서 공간을 줄이게 되면은 수증기압은 뭐와 뭐에 관한 함수이므로 물질의 종류와 온도에 관한 함수이므로 동일 부피당 분자수는 항상 어때야 된다? 같아야 하는 거지. 근데 부피가 줄었으므로 산소 분자수 빼기 우리가 그 안에 기체를 모아야 되는데 최대한 누구 값이 많아져야 좋아? 산소 값이 많아져야 돼. 그럼 산소가 무슨 값이야? 고정값이라고. 누구 양을 줄여야겠어? 수증기의 개수를 줄여야 되겠지. 그럼 수증기의 개수는 줄 수 있다. 뭐 하면은 줄 수 있어? 공간이 작아지면은 수증기 값은 줄 수가 있는 거지. 아까 얘기했잖아. 그림으로 얘기했잖아. 그래서 부피를 뭐 한다? 줄인다가 첫 번째 답안이야. 이해 가나? 수식에서 고압에서 실험을 하면 부피가 감소하고 수증기가 차지하는 공간이 감소하고 산소 양은 일정하지만 상대적 수증기 양을 무시할 수 있죠. 뭐하면 뭐할수록 압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수식으로 좀 좋은데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너무 어려운 답이라 이게 요구하는 거는 아니야. 다른 답을 한번 찾아보자. 그럼 어차피 우리가 그 핵심은 뭘 막는다는 거야? 수증기압. 증발을 막는다는 거야.
수증기 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 하면 될까? 액체를 바꾸면 돼. 근데 뭐를 주력을 하긴 해야 돼. 물을 주력을 해야 돼. 근데 이거를 중학교 내신에서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보자. 이따위 시험이 중학교 때 있거든요. 시험관 하나 준비하고요. 여기에다가 물을 넣고 이렇게 이파리를 갖다가 놔둬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비닐봉지를 씌우는 게 하나 있고 어떤 거는 비닐봉지를 안 씌우는 게 있어요. 이거 뭐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예, 증산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증산 알아볼 때요. 뭐 하냐면 이 자리에다가 기름을 한 방울 위에 올려놔요. 그럼 기름을 한 방울 올려놓는 목적이 뭘까? 왜 기름을 이렇게 올려놨을까? 증발이 안 되지. 왜냐면은 이게 증산에 의해서 물이 없어졌는지 아니면 그냥 물이 증발해서 없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를 하는 거야?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쓰겠죠. 그럼 선생님 기름이 증발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 그럼 뭐가 또 있어? 기름도 뭐가 존재할 수 있어? 증기 압력이 존재할 수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증기 압력은 어떤 놈이 증기 압력이 크냐면요. 끓는 점이 높으면 증기 압력이 커요. 왜냐면 끓는 점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체가 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기름의 끓는 점이 기름은 근데 이 끓는 점이요 일정하지는 않아요. 종류가 워낙 뭐하기 때문에 많아서 그래요. 보통 이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놈들이 한 200도가 좀 넘어요. 250도짜리도 있고 올리브유 이런 것들은 좀 높아요. 그래서 이제 각종 치킨, 프라이드 치킨 만들 때 뭘 만들기도 해? 올리브유 같은 걸로 튀겨요. 이제 근데 좀 나는 가능하다. 그럼 뭐 쓰죠? 식용유를 써요. 근데 올리브유가 꼭 몸에 좋지만은 않은데 뭐 비싸다는 이유로 뭐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뭐 참고로 알아두세요. 보통 그 치킨을 튀기는데 그 치킨이 한 180도 정도로 튀기는 게 이상적이에요. 적당한 속도와 이상한 이물질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180도보다 5도를 높이잖아. 근데 치킨이 고소하긴 한데 몸에 안 좋은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가끔 보면 각종 치킨 광고를 하잖아. 얼마에 튀겼어요? 180도에 튀겼어요. 뭐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는 뭐를 쓰는 거야? 이 아이디어를 쓰고 뭘 이용한다? 기름망을 이용한다. 오케이? 이거는 굉장히 좋은 답안. 중등 내용만 가지고 아이디어를 썼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거? 매우 어려운 답안이에요. 근데 이거 과거에 이런 답안을 얘기를 했을 때 답안만 얘기하고 뭐 하냐? 설명을 못 하잖아? 그럼 별로 좋지가 않아. 뭐 할 수 있어야 돼?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알겠니? 참고해. 또 다른 방법이 있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이걸 쓰면 돼. 우리 목적이 뭐야? 증발하는 증발하라. 소금을 녹인다. 물이 증발을 잘할까? 소금물이 증발을 잘할까? 물이 증발을 잘해. 소금을 녹이면 소금을 녹인 만큼 증발이 안 됩니다. 중학교 내신에서 따진다고 하면요, 소금물로 빨래를 하고요, 그냥 물로 빨래를 한 다음에 빨래를 말려봐요. 누가 빨리 말라요? 물이 그냥 물이 빨리 말라요. 소금물이 되면은 그만큼 증발이 어려워집니다.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라울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 얘한테 좀 물어볼까? 라울의 법칙이 뭔지. 오늘 좀 많이 뭐가 배웠는데. 야, 네, 학생에게 어떤 점을 더 설명해 주실 건가요? 어. 제가 정리하는 것을 도와드릴게요. 그래 이제 너한테 설명이 좀 요해. 라울의 법칙이 뭐야? 라울의 법칙은 용액의 증기압력에 대한 법칙이에요. 쉽게 말해 어떤 액체에 다른 물질인 용질을 녹이면 그 액체의 증기압력이 낮아지는데 이때 낮아지는 정도가 녹인 용질의 양에 비례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따져보자. 혹시 그러면은 이산화탄과 관련된 잘했어. 거기까지 하면 돼. 그러면 얘네들 기준이 뭐냐면은 이 라울의 법칙의 기준은 순수한 용매가 기준이에요. 오케이? 순수한 용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금물이면은 기준이 누구야? 물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개수, 소금물의 경우 기준은 순수한 물이 됩니다. 비율에 따라 달라져. 증기압과 비교하여 그러니까 소금이 만약에 개수로 따지잖아. 낮아지는지 설명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해되시나요? 처음에는 물을 따졌을 때 물이 몇 개 있다고 치자. 100개 있다고 치자. 나중에 우리 몰을 쓰는데 우리 영재고나 과거에는 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몰로 상관없고 100개 있다고 치자. 네, 라울의 법칙. 그러면은 만약에 소금을 중요합니다. 물이 100개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한 개 넣잖아. 몇 개로 한 개 넣으면은 원래 순수한 물의 증기압을 P물이라고 하면은 곱하기 이제 새로운 기준이 돼. 근데 원래 소금을 한 개로 따져야 되는데 소금 같은 경우에 물에 들어가면 두 개가 돼. 왜냐하면 소금이 NaCl이다 보니까 Na 플러스가 뭐로 Cl 마이너스로 쪼개가 돼. 쪼개져. 그러면은 전체가 몇 개가 되냐? 102개가 되고요. 102개 중에 몇 개만 증발할 수 있어? 100개만 증발할 수 있어요. 이만큼으로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게 위에 나오는 걸 이렇게 하면 돼요. 용매의 증기압 곱하기 전체 개수 분의 용매 개수. 아니 이거는 용매 개수. 학생이 라울의 법칙을 용매 증기압. 말씀처럼 순수한 이게 수식이야. 용매 원래는 막 이상한 어려운 말, 뭐 몰분율